저 아이 고인의 아들입니다. 저 아이, 고인의 아들입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짜 가족이에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30년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올해 나이 53세인 김수진. 그녀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다렸죠. 남편 박민수는 중견 건설사 이사였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죠. 골프 모임, 회식, 출장. 늘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부산 출장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으니까요. 큰딸 지은이는 28, 작은딸 지민이는 25. 그녀는 그 빈자리를 메우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리는 자주 비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인생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32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박민수 씨 보호자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귀가 멍해졌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심근경색, 출근길 도로 위에서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부고를 돌렸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을 뿐이죠. 장례식 이틀째 아침,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그 옆엔 20살 남짓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씨와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봤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곧은 코, 짙은 눈썹,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저 지금 무슨,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건 출생증명서고요. 이건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혼란뿐이었습니다. 정말 고인의 아들이래. 20년이나 숨기고 살았다니.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믿고 의지했던 남편.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아들까지 있었다는 사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친생자 확인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구, 변호사 사무실. 만약 DNA 검사에서 친자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얼마나 가져가는 건가요? 대략 전체 재산의 22%, 약 3억 원입니다. 3억? 30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의 3억을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박준혁은 박민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법정 조정.
박준혁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좌이체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3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족을 망쳐놨는데 난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아내였을지 몰라도 난 연인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겠죠? 그래, 아빠가 약속한 대로. 그날 밤 그녀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마당에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당신을 이제 용서 안 해요. 절대로. 한 달 후 마트에서였습니다. 저 사람 남편 바람 피웠다며 20년이나 숨기고 살았대.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마트 TV에서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우린 사랑했습니다. 법적인 부인이 따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중견 기업 이사의 이중생활 20년. 숨겨진 아들 3억 상속받아.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20년을 숨기다니. 부인 불쌍하긴 한데 눈치도 없었나? 어쩌면 애인이 진짜 아내였을지도. 그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30년을 바보처럼 속아 살았던 여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들까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다들 저한테 물어봐요. 학교 교수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날 밤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푹 꺼진 눈. 나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나 다시 일어설 거야. 거울 속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이게 뭐지? 예금주 박민수. 잔액 1억 2천만 원. 그녀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지연.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매매가 4억 원. 계약서 날짜는 5년 전. 남편이 그 여자 명의로 집을 사줬다고. 더 읽었습니다. 부산 원룸 월세 계약서. 임차인 박준혁. 최소 5억 이상이 그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딸의 수술비가 필요할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남편은 거절했고 그녀는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이 여자에게 오피스텔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그녀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을 때 남편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내역. 3년 전 갑자기 1억이 입금. 입금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3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건설사 부장 협력업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박민수. 남편 이름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 2억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이지연의 오피스텔 잔금을 치렀던 겁니다. 당신
횡령까지 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6파트.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횡령으로 얻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면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고인의 재산인데 이지연 명의로 위장 등기했다면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이지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재산 은닉 및 상속 재산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이건 민수 씨가 준 거예요. 횡령한 돈으로 산 집이 무슨 증거예요? 그건 범죄 수익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한 달 후 법정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횡령 사건 판결문, 통장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고인 박민수의 불법 재산이며 이지연 명의로 위장 등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연은 부당이득금 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쾅! 이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딸들이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법원 밖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봤습니다. 가세요. 다신 만나지 맙시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결 이후 재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매각되어 4억이 돌아왔습니다. 이지연이 받았던 3억도 일부 환수되었습니다. 2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그녀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끝이야. 우리 셋만의 시간으로 다시 살자. 며칠 뒤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부를 자격도 없네요. 이혼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30년 길었죠.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저를 배신했죠. 20년 동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단지 끝낼 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은 미소가 자주 보였죠. 법률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상담사입니다. 앞엔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저는 남편이 20년간 바람을 피운 걸 몰랐어요. 아들까지 있었죠. 여성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엔 무너졌어요. 완전히. 하지만 깨달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기로 결심했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 일하시는 거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을 텐데 이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처는 잊을 수 없어도 다시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계속될 겁니다. 아프지만 강하게, 슬프지만 희망차게.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품은 채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